20대 후반인 최모 씨는 올해 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쉬고 있습니다. 다른 일도 구직 활동도 따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 씨는 대학 졸업 후 일을 배우려 중소기업을 2년 넘게 다녔는데 같은 업무가 반복되고 처우는 좋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업무 능력 면에서나 처우 면에서 주변 친구들과 격차가 더 벌어질 것 같았다고 퇴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현재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퇴사 후 한동안은 입사 지원서도 넣고 구직 활동을 했었다면서 하지만 원하는 조건을 맞추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최 씨처럼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쉬었다는 청년이 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에서 10월 쉬었음 청년은 월 평균 41만 명, 전체 청년 인구의 4.9%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평균 39만 명에 비해 2만 명 늘었습니다.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경우를 쉬었음으로 분류합니다. 청년 고용률 46.4%과 실업률 5.1%은 과거보다 양호한 흐름인데 반해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쉰 청년은 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최신 뉴스 기사야. 앞으로 20년 후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한국은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 20년 동안 지속된다면 한국은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주요 예측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경제적 영향입니다. 청년층의 상당수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입니다. 이는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청년층이 증가하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을 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영향입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실업률 상승은 사회적 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율 상승, 사회적 갈등, 정신건강 문제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불안정성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만들어 출산율이 더욱 낮아질 것입니다. 이는 인구 감소 문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층은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기 쉬우며 이는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사회 현상을 막기 위한 대응 방안을 알려줘. 대응 방안입니다. 첫째, 청년 고용 정책 강화를 지속해야 합니다. 정부와 기업은 청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 창업 지원, 기술 교육, 인턴십 프로그램 등이 필요합니다. 둘째, 교육 시스템 개혁이 필요합니다.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개혁해야 합니다. 이는 직업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의 확대를 포함합니다. 셋째, 사회 안전망 강화 역시 필수적입니다. 청년층의 경제적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는 실업급여, 주거 지원, 정신건강 지원 등의 정책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전략적인 인구 정책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양육 지원, 가족 친화적인 직장 환경 조성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다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은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